일 처리. 행아웃이 이게 안 좋네. 채팅을 띄우기가 힘드니까. 파일이 출력할 때 일 처리를 못하겠다.
어,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자바 코드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막,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트라이 캐치 넣고, 이제, 파일 입출력, 사실, 파일이 한 번 딱 입력받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자에 파일 입력받는 거 하나만 넣고 닫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려면은 정확하게 트라이 구문 한 번 하고 이제 파일 입출력을 따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작년에 한 걸 보니까 그, 그 파일이 없으면은 익셉션을 던지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냥 어 트라이 구문에 안에 뭐가 이상한 뭔가 의도치 않은 게 발생한다 이러면 던지는 게 이제 트라이 캐치 구문이고, 일단 자바에는 파이널리 구문은 없거든요. 아, 이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익셉션 쪽 클래스가 이제 C++ 표준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 트라이에서 익셉션을 던지면은 그 클래스에서 익셉션이 무슨 익셉션인지 그거를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파일 없으면 파일 없다는 익셉션이 뜨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트라이에 이제 파일 읽는데 파일이 없으면은 이제 파일이 있는지 하나 체크 넣어서 if문으로 그 정도 이제 있는지 체크하는 정도 if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없으면 바로 어 이제 throw 그걸로 이제 예외로 던져도 되고요. 그냥 파일 입출력 하는 거는 그렇게 파일 입출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C 구문에 해보셨으니까. C 구문에 파일 입출력을 안 했으면은 좀 헷갈릴 헷갈릴만 하죠. 좀 잘 모르니까. 파일 입출력은 그 그냥 콘솔에서 하는 거 그대로, 콘솔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한데. 음, 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할 건데, 일단 컴파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 그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웠잖아요. 컴파일 말고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 어셈블러부터 배우고 기계어 배우고 메모리는 배웠는지 모르겠고 기계어도 뭐 이거는 배울 필요까지는 없고 어셈블러 해가지고 코드 좀 짜셨을 텐데 그게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나요 혹시? 제가 딱 수준을 잘 모르니까 사실 1년 동안 얼마나 배우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어셈블러가 기어랑 1대1 매칭이 되는 건 아세요 혹시? 근데 그러면은 어셈블러가 기어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으면 어셈블러를 줬을 때 기어를 바꾸는 걸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C로. 그 한번 만들어 봤었을 때 이제 그냥 그대로 매칭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처음에 C가 그러니까 이제 파일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C 파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셈블러로 바뀌겠죠? 그게 여기 컴파일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컴파일러가 어셈블러로 바꾸면은 이제 어셈블러 코드가 나오겠죠? 아웃풋으로. 그럼 이 어셈블러 코드를 이제 어셈블러가 다시 이제 기계어를 1대1로 매칭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온 파일이 오브젝트 파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오브젝트 파일이랑 실행 파일이랑 이제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 아마 1학기 때 어셈블러로 짠 파일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 당연히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나올 거예요. 맞겠죠? 제가 이제 채팅 좀 자주 쳐주시면 제가 보기 편해요, 되게.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이 정확하게는 실행 파일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행 파일하고 오브젝트 파일, 이제 어셈블러 파일 사이에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 그냥 기계어인데 이제 이 오브젝트 파일의 종류의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이 이 여기 어셈블러를 통화해서 나온 오브젝트 파일은 relocatable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이제 파일로 나와요. 아니 그냥 오브젝트 파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행 코드 이제 이전에 이제 좀 처리가 좀 더 필요한 이제 목적 파일인 거죠. 이게 얘를 이제 링커가 처리를 하면은 실행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링커를 볼 건데 일단 솔직히 말하면은 염준영 씨는 오늘 수업이 그렇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배워요 뒤에 제,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수업에 다뤄줄 거예요 아마 한 2학년이나 3학년 사이에 확실하게 알려줄 거거든요. 링커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CSAPP로 수업을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랑 컴퓨터 구조를 제가 이 책으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할 거예요, 링커도. 그래서 링커를 이제 거의 7장 이제
이 책의 7장 내용인데 이제 제가 좀 뽑아가지고 내용을 정리한 거고, 어, 제가 좀 내용이 많을 줄 알고 했는데 생각보다 짧아요, 내용이. 그래서 아마 일단 오늘까지 과제 내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한 11시 안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닌가? 일단 해보죠. 일단 오브젝트 파일이 종류가 3개예요. 일단, 어, 이제 그 어셈블러를 마치고 나오는 그 오브젝트 한 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 파일 한 개, 이제 shared 오브젝트라고 이제 DLL 그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를 위한 이제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DLL도 좀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일단 저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일단 이제 이 오브젝트 파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어인데 얘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래서 구조가 좀 되게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볼 목적 파일의 구조는 이제 일단 목적 파일은 OS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목적 파일하고 리눅스 목적 파일이 다른데 지금 여기서 볼 거는 ELF라고 이제 x86 리눅스에서 쓰는 이제 목적 파일 구조를 ELF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은 이제 어셈블러를 거치고 나온 목적 파일의 기계어 코드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단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게 돼 있겠죠. 일단 좀 정리를 하기는 솔직히 이거 눈에 잘 안 들어올 텐데 어 뒤에 실행 파일이랑 연관되는 부분은 딱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 BSS, 텍스트, 로 데이터, 심플 테이블, 디버그 라인, str 탭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리얼로케이블 아 리얼로 릴로케이테이블 좀 텍스트랑 데이터는 얘는 이제 링커를 거치고 나면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링커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파일인 거죠. 이제 얘가 끝나고 나면 링커를 통하고 나면 텍스트랑 데이터 영역에 다 들어가요. 정리돼서. 그래서 이 ELF 구조의 잠시만요. 들어가시나? 뭐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일단 저는 처음에 되게 머리 안 들어와가지고 일단 넘기고 그 C랑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보는 게 좀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행 파일 보면서 다시 할 거예요. 일단 심볼이라는 게 필요한데
왜 심볼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제 자, 자,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 코드는 여기에 구현이 안 돼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일단 링커를 거치기 전에는 파일은 모두 일단 하나만 가지고 이제 링커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 방법이 없어요, 코드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컴파일러에서는 끝까지 얘에 대한 정보를 남겨놔요. 언젠가 정보가 오겠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링커가 이제 실행 파일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얘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실행 파일이 될 수 없어요. 일단 익스턴은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 또는 알려줘야 된다 라는 뜻으로 심볼 테이블을 만듭니다. 목적 파일이. 그러면은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심볼 테이블을 생성해서 그러니까 이 source.cpp라는 파일을 이제 오브젝트로 만든 심볼 테이블 안에 이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 정보는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링커를 넣는 거죠. 그래서 심볼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제 얘같이 무슨 할까요? 모듈 정의되거나 다른 모듈 참조될 수 있는 심볼은 뭐 int b는 20 이런 거고요. 얘가 1, 얘가 2 참조될 거. 그리고 스태틱은 뭐 보이드 뭐 얘가 3번. 구분은 대충 가시죠, 지금. 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얘는 다른데 그러니까 알려줄 심볼, 얘는 알아야 되는 심볼, 얘는 알려주면 안 되는 심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에 안 나온 게 이제 지역 변수인데, 지역 변수는 일단 지역 변수도 찾아보니까 이게 또 링커 구현한 부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를 심볼 테이블에 올리는 데가 있고 안 올린 데가 있는데, 일단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는 지역 변수를 안 올려요. 그래서 링커 단계가 일단 두 가지인데, 심볼 리솔루션하고 디얼로케이블. 근데 두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심볼이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봅시다. 얘가 다 심볼 테이블에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얘는 이 심볼 테이블에 이제 source.cpp라는 파일 위에 있죠. 근데 만약에 source 2.cpp라는 얘도 따로 컴파일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A랑 source.cpp라는 A 심볼이 겹치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겹치는 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볼을 선택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심볼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둡니다. 초기화된 전역 변수랑 함수를 스트롱 심볼, 윅 심볼 이렇게 안 된 거. 그래서 룰은 이제 스트롱 심볼을 선택을 하는데, 윅 심볼이 스트롱이 없고 윅 심볼이 여러 개다.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요.
이게 이 정확한 이제 코드 예시는 저도 솔직히 좀 헷갈려가지고 그 그냥 이렇게 된다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심볼을 각 파일마다 이제 어떤 심볼이 겹치는 심볼이 어떤 심볼을 쓸지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심볼이 하나씩 있겠죠? 선택된 게. 그래서 얘들 배치를 합니다. 왜 이 배치가 무슨 배치냐?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stdcout.a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셈블러로 변환될 때 이 a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저장 어떻게 될까요? 링커를 거치기 전까지 얘에 대한 정보가 없죠 지금. 그럼 얘 이 자리를 비워둬요. 링커 때 처리를 한다고 일단 예약을 해놓고 일단 냅둡니다. 네, undefined behavior예요. 그 weak symbol 처리하는 방식이 컴파일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 A에 대한 정보를 남겨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정보를 지금 얘를 전체를 그 지금 오브젝트 그러니까 기계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A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 A에 대한 A 자리는 남겨놓고 언젠가 채울 텐데 이 A의 주소를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이 리얼로케이션의 이제 행동 방법이 그러니까 행동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시면은 위에 그러니까 여기 코드에서 지금 그 A의 자리가 지금 데이터 쪽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데이터 섹션에 있는 실제 A가 위치해 있는 메모리를 이제 이 코드의 이 메인 안에 있는 이 Cout에 있는 A가 접근해야 하는 메모리 실제 주소를 박아 넣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링커 거치기 전에 이 A 자리는 비워놓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exe 파일에 A가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를 여기다가 박아 넣는 거죠, 두 번째가. 그래서 이 박아 넣는 단계가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상대 주소고 하나가 절대 주소예요. 들어가신다고. 음, 음,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줘야 되나? 지금 어 링커 설명하고 있는데 어
빠르게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C를 이제 전처리기에서 거치면 이제 이제 전처리기 거치고 컴파일러를 거치면은 C를 어셈블러로 바꾸죠. 어셈블러 코드가 되는데 어셈블러를 거치면은 오브젝트 파일이 됩니다. 이 오브젝트 파일은 이제 기계어인데 이제 실행 파일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보면은 지금 뭐 요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코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지금 컴파일러는 일단 링커를 거치기 전까지는 파일 하나를 각각 이제 컴파일을 하거든요. 링커를 거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 이 A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컴파일러는. 그러니까 링커에서 얘를 처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링커에서 처리해주기 위해서 위치를 남겨놓고, 지금 이거는 그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 심볼 테이블에 심볼을 올립니다. 심볼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볼 종류가 총 3가지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심볼 하나, 첫 번째가 이거 다른 쪽에 참조되는 거, 두 번째가 외부에서 참조돼야 될 거, 세 번째는 참조하면 안 되는 거. 아니, 외부에서 듣습니까? 밖에 오토바이 소리 엄청 크게 나는데. 뭐 아무튼 이제 링커 순서가 이제 껐네요 지금. 링커 순서가 여기 이 심볼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소스 파일도 신경을 쓰는 거죠. 이제 이 A에 대한 이제 소스 1.cpp에 있는 A에 대한 심볼 테이블이랑 소스.cpp에 있는 A에 대한 심볼 테이블이 겹치죠 지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A를 확정을 짓습니다. 어느 파일에 있는 A를 쓸지. 그게 1번 과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룰하고 이제 어떤 심볼을 우선으로 쓰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여기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 런타임 메모리에 그 메모리 주소에 할당이 되는데, 이 전역 값들이 어느 주소에 있는지 그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이 파일의 이 source.cpp의 파일의 그러니까 기어에 이 실제 A에 대한 주소 값을 박아 놓는 거죠 실제로. 그게 이 이제 릴로케이션 이제 방법. 이 릴로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2가지 방식이 상대 주소랑 절대 주소. 이 실제로 하는 방법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텍스트랑 데이터 영역에 있는 거를 실제 이제 이거를 싸그리 합쳐요. 소스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일 여러 개 있는 걸 한 곳에 다 합칩니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오브젝트 executable 오브젝트 파일. 여기 보면은
릴로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 다 없어지고 이닛이 새로 생긴 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살펴보면은 이제 디버거 라인 str 탭은 생략하고 그 이닛은 맨 처음에 실행되는 부분, 이제 실행 코드가 실제 실행될 때 주소가 0x40000001했나? 아무튼 약간 그 주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영역에는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메인 함수, 뭐 펑션 이것저것, 그리고 롤 데이터에는 이제 뭐 그 읽히기만 하는 코드, 그 제 기억에 아마 그 콘스트 캐릭터 문자열들이 여기 저장되는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랑 BSS에는 리드 라이트 전역 변수들이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B, A, C가 이제 데이터랑 BSS에 들어가고 펑션하고 펑션2가 제 텍스트 코드에,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 디버거 라인, 뭐 이거는 다 기타 얘기 안 한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코드 이제 이 exe 파일을 이제 실제 메모리에 올렸을 때 이런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그 C에서 말하든 C++에서 말하든 뭐 오만때만에서 말하는 메모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상 메모리 하나에다가 이거를 다 올리겠죠. 그러니까 매핑 자체는 뭐 그래서 가상 메모리가 알아서 매핑을 해줄 거고. 그래서 그 매핑을 할 때는 이제 리드온리 세그먼트 여기다 넣고, 뭐 웨이트 여기다 넣고, 힙 공간 여기다 넣고, 뭐 스택 여기다 넣고. 그 스택이 용량이 되게 작고 힙이 용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빅준을 풀다 보면 한 번씩 지역 변수로 하면은 크기가 너무 커서 안 되는데 힙에다가 하면은 힙 구조에다가 하면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이 파일에는 이제 뭐 0x 0x 01 01 01 01 넣고 막 주소 옆에 붙어 있고 주소 있고 주소 있고 주소 있고 0101 싹 다 기어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싹 다 박은 거. 이제 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건데. 스택 힙 자료 구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지금 실행 코드가 어떻게 도냐면은 여기 코드 쭉 읽다가 이제 메모리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함수잖아요. 메인 함수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을 쭉 읽고 여기다가 그 자료 이제 함수를 읽으면서 생기는 지역 변수를 여기다가 올리죠. 그걸 스택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택을 쌓고 이제 함수가 불러졌다. 뭐 메인 함수 안에 펑션 하나가 불러졌다. 그러면은 그 스택 프레임 안에다가 이제 그 전에 있던 정보, 그러니까 뭐 지역 변수 같은 거 다 이제 넣고 이제 스택을 쌓죠. 위로 계속.
그 다음에 펑션 1이 끝났다 하면은 이 주소 값을 내려서 이제 다시 계속 실행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메인이 여기 있고 함수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실행 코드는 계속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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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여기 뭐 전역 변수 있으면은 여기 가서 읽고, 이제 함수 스택은 이제 뭐 메인 있고 뭐 펑션 있으면은 또 쌓고, 뭐 끝났다 이러면 다시 내려와서 없애고, 스택 포인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 다시 일로 보내고, 전역 변수는 여기서 계속 불러서 읽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실행 이제 실제 머신 코드는 여기서 이제 계속 읽기만 하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를 했는지를 알려면은 오늘 템플릿을 할 거라 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템플릿은 어떻게 보면 만능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악질이에요. 템플릿은. 그래서 실제로 좀 오류 좀 잘 모르면은 되게 오류 찾기 힘든 게 템플릿이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같은 거 싹 다 템플릿으로 구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코드를 봅시다. 스왑이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C에서 캐릭터 스왑을 하고 싶다. 인트 스왑을 하고 싶다. 뭐 포인터 스왑을 하고 싶다 하려면은 스왑을 각각 그 인자 하나에 대해서 싹 다 만들어 줘야 되죠, 코드를.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암시적으로 형변환이 일어나서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아예 안 되면 차라리 낫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를 이제 구현을 템플릿 하나에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그 변수 두 개를 써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들어오는 자료형이 달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t랑 y는 이미 자료형에 대한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올 줄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t랑 y라고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템플릿은 타입을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리고 템플릿 인자, 그러니까 방금 t랑 u 쓴 것처럼 이제 여러 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프린트 f 구현할 때처럼 그 가변 인자 매크로 있잖아요. 그 템플릿에도 가변 인자 매크로가 있어요. 템플릿 이제 여러 개 받을 수 있게. 이게 제가 알기로 make unique ptr 쓸 때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되게 복잡한데, 템플릿은
이거를 코드를 뭐 짰다고 칩시다. 이 코드는 실제 오브젝트 파일에 없어요. 왜 없냐면은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C처럼 결국에 그러니까 C++을 이제 생성을 할 때 C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얘가 만약에 그 함수 오버로딩도 같은 거예요. 뭐 만약에 실제로 내가 이거를 사용이 필요해서 int c int 뭐 d 이렇게 하고 a, b 수학 c, d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int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하고 밑에는 뭐 이런 함수가 필요하겠죠, 각각. 그러면은 이 템플릿은 이 코드를 직접 생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얘가 링크로 가기 전에 생성하는 코드가 이제 실제 오브젝트 파일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인트 뭐 이렇게 뭐 지들끼리 뭐 임의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생성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템플릿은 이 코드 자체로는 실용성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뭐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스트럭트도 마찬가지고 그 코드 쓴다고 나타나는 건 없잖아요. 실제 아,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 일단 템플릿은 확실한 거는 그 필요한 타입을 이제 안 쓰면은 타입 코드를 안 생성하고 여기 썼을 때만 이제 템플릿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코드를 이제 컴파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요 두 개에 대한 코드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태블릿이 이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 벡터가 만약에 어 그 여기서도 벡터를 쓰고 이렇게
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소스1 source.cpp랑 source1.cpp 각각의 벡터라는 클래스, 이제 이 클래스 이제 벡터 자체는 템플릿이니까 이제 이 int 값에 대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은 심볼에서 충돌이 나겠죠. 그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는 지금 GNU 기준인데 이제 이 템플릿으로 생성된 코드를 윅 심볼로 처리를 해가지고 아무거나 택한다. 이게 이제 GNU 컴파일러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보면 실행 파일 크기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벡터가 만약에 한 템플릿 이제 클래스를 한 1000줄짜리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int, 뭐 캐릭터, 뭐 short, 뭐 더블, 플롯 이거에 대해서 코드를 다 생성을 해봤다고 쳐요. 그러면 5000줄이죠. 그럼 이거를 다 이제 실행 파일 안에 때려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 클래스는 1000줄인데 뭐 이제 생성하는 건 5000줄짜리니까 이제 이 가이 사이에 갭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실행 파일 크기가 생각보다 커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 템플릿을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놨고, 그 꼭 타임네임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 자료형을 써도 컴파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t는 이제 내가 모르는 이제 임의로 정할 타입에 대해서만 t랑 뭐 다른 걸 쓰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템플릿은 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제 헤더 분할을 할 때 헤더에는 선언만 넣고 이제 소스 파일에다가 그 구현을 해놓잖아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 그 뭐 보통의 그 파일 분할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해놓고 지금 뭐 클로드 .h 하고 여기도 클로드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하면은 안 돼요. 자, 봅시다. obj 파일에서 란 링크 에러죠. 이게 RNK2019라는 게 링크 에러인데, 지금 굉장히 이게 2019년 돼가지고는 에러 이제 표시가 이게 친절해진 편이에요. 원래 아예 알아볼 수 없는 그 막 거의 외계어 수준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unresolved external symbol, 뭐 void 머시기, 뭐 수압이 뭐 문제가 있다, 수압이 문제가 있다. 얘가 그 이 헤더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에 대한 구현체가 이 소스에 없죠. 근데
이 수압이 필요해. 내가 찍어내야 돼. 근데 찍어내야 되는데 구현이 없네? 그러니까 링커를 가기 전까지는 이제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은 내가 모르니까 이제 이 원래 파일 안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구현이 없어. 그러면 이제 링크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구현 부분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헤더 파일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헤더 파일은 이거는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완전하게. 얘가 이제 인클루드가 그 전자기기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얘는 그냥 붙여넣기예요. 붙여넣기. 그러니까 얘는 꼭 헤더 파일이 이제 H 파일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뭐 약간 좀 미쳤다 생각하고 이래도 그 이래도 되고요.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header.h include 한 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해요. 그냥 붙여넣기라서 include 자체는. 그래서 그 보통 템플릿 파일은 헤더 파일 분할을 잘 안 해요. 아, 계속 뜨네. 됐다. 이제 뜨죠? 그래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그 이 벡터는 헤더 파일은 아니잖아요. .h로 안 돼 있으니까. 이건 그냥 그
이것도 엄연한 파일인데 벡터도. 그리고 벡터 안에 뜯으면은 헤더 또 구현 부분 있잖아요. 잘. 그 직접 구현돼 있는 거. 그게 이제 원래 이제 파일 분할할 때 이제 실제 원래는 구현 부분을 헤더 파일 안에다 넣으면은 이제 그 정의가 중복돼서 에러 뜨는데 템플릿은 정반대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제 그 프린트F 같은 거, 아니 그 프린트F나 std 라이브러리 뭐 .h 이런 거 한번 열어보면은 코드 못 읽을 거예요. 템플 그 C++ 그거랑 다르게. 그래서 템플릿은 이렇게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어, 그 템플릿 그 특수화라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뭐 넘어가면은 좀 찝찝하고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실제로 이제 좀 지양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규칙성이 엄청 까다롭고 이제 코드 짜다가 나올 수 있는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특수화는 그러니까 특정 자료형에 대해서 내가 이 자료형일 때는 내가 어떤 그 함수를 다르게 구현하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스트링 뭐 인트 뭐 캐릭터 이런 거 생각했는데 뭐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배열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따로 설정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거는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이 특수화가 웃긴 게 그 오버로딩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가려져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코드 보면은 그 위에는 템플릿 그리고 밑에가 특수화 한 거고 밑에가 그냥 일반 함수거든요. 근데 그 펑션 1은 그냥 템플릿이 출력이고 펑션 여기 캐릭터를 넣어준 값에는 이제 결과가 오버로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점이라는 거. 여기 여기 이 URL 보면 좀 내용이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이제 이용한 이제 좀 미친 짓거리 중 하나가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어 그거를 그러니까 템플릿이 이제 실제로 짠 코드 자체는 그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짠 코드 부분에는 의미가 없고 이제 컴파일 도중에 코드를 직접 생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 시간에 아예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4 그 점점 리절트 돼 있는 거 보면은 4가 들어가서 이제 이 피보나치 이제 아예 그 팩토리얼 4에 대한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템플릿 코드를. 그러면은 이 스태틱 콘스트 인트가 이제 스태틱 콘스트가 스태틱은 이제 변수가 이제 런타 그 스택에 안 올라가고 바로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콘스트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미리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4가 들어가면은 4 곱하기 뭐 팩토리얼 n-3 그 리절트 값 이 값을 또 계산을 하는 거죠. 계속 3, 2, 1 그리고 팩토리얼 1까지 얘는 특수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3, 4, 3, 2, 1에 대한
팩토리얼 값이 싹 다 컴파일 타임에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out 팩토리얼 4 땡땡 리절트 이 값은 그냥 오더로그 1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넣어놓은 링크는 그러니까 이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내가 2001년에 뭐 1월 1일에 어떤 요일이 있는데 뭐 2015년 뭐 15일에 금요일이 언제인가 계산하는 약간 그런 거를 컴파일 타임에 계산을 해버리는 그런 포스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첨부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TMP가 말이 좀 굉장히 많은 게 이게 엄청 어려워요, 활용하기가.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지금 처음에 일단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제 이 템플릿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값 n을 봤는데 이 n에 대한 팩토리얼을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은 n을 그러니까 팩토리얼 그 꺽스에 넣고 n 넣으면은 컴파일 에러 나거든요. 추론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어려운데 컴파일 타임에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쓰기가 어렵고 코드가 더러워져요. 엄청. 그래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고 추가로 디버깅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템플릿 베터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거를 좀 제대로 써봐야겠다 하면 책 한 권을 통째로 새로 봐야 돼요. 이것에 대한 내용만 있는 책을. 그 정도, 이제, 그런, 뭐 간단하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약간, 진짜 약간, 저는 아직까지 이 이상으로는 저도 잘 못 쓰거든요. 팩토리얼 이상으로. 그냥 그런 정도? 그리고 이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은 어느 정도 대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콘스트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트 익스프레션이 두 가지 용도거든요. 첫 번째로는 둘 다 방식이 완전 약간 의미는 같은데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 변수에 쓰면은 이 변수는 컴파일 시간에 계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전역 변수로서 메모리에 올라가겠죠. 콘스트 값으로서 메모리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콘스트 값 한번 올라가면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좀 메모리 측면에서 조금 더 이득이죠. 그럼 이 방식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얘는 20으로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처리이기 때문에 그 어셈블러 들어가기 전에 숫자로 완벽하게 치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기 거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치환이 되죠. 근데 콘스트 익스프레션은 얘가 디파인하고 콘스트 값하고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 이 디파인의 단점이 뭐냐면 디버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딘가 뻑이 났다. 그러면은 값을 그 뻑이 난 곳을 봐야 되는데 이 값이 취한되니까 이 n 그러니까 나는 n이라고 했는데 n은 없고 20만 있는 거야. 뭐가 문제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표현상에도 그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코스트 익스프레션 얘는 이제 코스트 값은 메모리 올라간다. 코스트 익스프레션 얘는 메모리 안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파일 자체 이제 디버깅 할 때는 이제 콘스트인트랑 차이 없이 이제 디버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얘가 애플 11인지 14인지 제가 알기로 아마 11일 거예요. 11 맞다. 11부터 들어온 건데 그, 그 코딩 스탠다드 보면은 이제 콘스트 값은 싹 다 콘스트 익스프레션으로 하라는 스탠다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문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콘스트 인트를 쓸 이유가 아예 없다. 콘스트 익스프레션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널 그리고 얘가 이제 그 함수로 쓰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함수의 결과값 자체를 컴파일 시간에 결과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뭐 내가 F 오 이렇게 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컴파일 되고 나서 이 J는 컴파일 시간에 이 F5를 계산을 해서 그냥 5만 딱 바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부르지를 않는 거죠. 근데 얘가 이 함수 콘스트 익스프레션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컴파일 시간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결과가 컴파일 시간에 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컴파일 시간에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받는 값에다가 콘스트 익스프레션 키워드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그 컴파일 시간이 아니면은 에러를 뱉거든요, 무조건. 만약에 변수로 자꾸 넣으면은 컴파일 시간에 알 수 없다고 이제 에러를 뱉어요. 이런 정도? 그럼 얘는 이제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100% 대체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일반 함수처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뭐 약간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잘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제 수준에서 이 이상으로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취업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백준 문제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 문제가 그냥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이 12까지 있는데 이 값을 뭐 계산해서 내라 약간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콘스트 익스프레스 시한 값으로 싹 다 받고 함수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값 전체가 컴파일 시간에 다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뭐 int n 받고 그냥 이 배열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값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코드를 이제 풀어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애초에 성능이 차이가 날 만한 그런 코드가 아니,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이거를 풀면은 성능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미묘해서. 특히 N12 곱하는 걸로는 성능 차이를 재기가 힘들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오더로그 1인지 N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냐면 결과가 뭐 어떻게 풀든지 간에 다 0ms가 나오거든요, 값이.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똑같이. 뭐 방식은 비슷하게. 가지고 그 지금 오늘 링커하고 템플릿하고 포스트 익스프레션 이거를 세 개를 했고요. 어, 뭐 질문 있으면은 피보나치 40 하면은 1분씩 걸려 그러나요? 1분은 안 걸리겠죠. 뭐 한 몇 억 하면 몰라. 컴파일 시간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확실하게. 근데 그것보다는 보통 컴파일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 그러니까 C++이 컴파일 시간이 오래 드는 원인 중 하나는 템플릿이에요. 컴파일 시간에 코드를 생성을 하니까. 그 실제로 그 지금 비주얼 이 정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컴파일 한다 한 길어야 5초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 부스트 라이브러리를 썼다 하면은 컴파일 시간이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려요. 그 그냥 꺼내서 쓰기만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이것저것 더 때려 박아 넣으면은 실제 업계에서는 뭐 컴파일 시간 뭐 게임 하나 하는데 막 40분씩 걸린다 막 이런 게 있죠. 실제로 C++ 컴파일 시간이 진짜 길게 제가 알기로는 긴 것 중에선 제일 긴 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시간으로 된다는 코드가 있다면 그래서 뭐 최적화를 해주려고 일부러 컴파일 시간에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양날의 검인데 실제 실행 파일 생각하면은 뭐 컴파일 시간이 긴 게 맞죠.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 웹 같은 건 잘 아닐 수도 있는데 저번 예전에 교수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시간이 줄어드는 거랑 메모리를 절약하는 거 둘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은 뭐를 하는 게 빠르냐고 좋냐고 물어보니까 무조건 시간 줄이는 게 중요하대요. 메모리는 둘째고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메모리 좀 차고 넘치는 것도 있고 근데 시간은 저는 쉽게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것도 뭐 콘솔 쪽 가면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실제 콘솔 쪽 들어가면은 메모리 풀을 아예 직접 그러니까 에몰록 자체를 구현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뭐 그것도 또 CSAPP 책에 나와 있어요. 뭐 저는 코드를 짜보진 않았지만
뭐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해주시고, 저번 주 과제는 아직 아무도 안 냈거든요. 다음 주가 좀 걱정되긴 한데, 이번 주 과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크드 리스트를 한 번씩은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걸 그냥 클래스로 만들었고, 그거를 템플릿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노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템플릿으로 만들면 돼요. 더 질문 있으면은 해주시고,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코드 리뷰 없이. 아, 근데 솔직히 뭐가 더 나아요? 트위치하고 행아웃 중에. 차이가 없나요? 행아웃? 음, 일단 다음 주는 아마 화요일에 할걸요? 어, 이게 좀 행아웃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채팅을 녹화본으로 남길 수가 없죠. 남기려면 좀 많이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옆에 TV 모니터를 이제 안 켜고 제가 이제 저도 행아웃 화면을 보면서 쓴단 말이에요. 왼쪽 이제 오른쪽 화면을 실제 본체는 이제 다르게 돼 있고 그래서 아 저번 주에 이제 이번 주 템플 이제 잉커를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과제를 이제 코드 리뷰하는 걸 패스를 했어요. 실제로 이번 주 과제가 좀 쉬운 편이기도 해서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템플릿이 아 이게 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약간 문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하는 경우가 템플릿이 좀 많아가지고 그건 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책을 한 권 잡아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당연하지만 그 스터디를 해서 다루는 내용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책을 보셔야 돼요. 따로. 그리고 저번 주 과제가 음,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어서 2주짜리로 내줬고 그리고 저번 주 과제를 안 하면 앞으로의 과제도 힘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상속을 하면은 4주째인데 5주째를 지금 할지 말지 살짝 고민이에요. 지금 상속 5주째를 지금 어떻게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